자,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서 뭐 가족, 친지, 지인 등 선물할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이후에 이 선물을 줘도 되는지 주면 안 되는지 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과 사회상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흔히 줄여서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법인지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박 변호사님.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김영란법으로 알고 계신데요. 네. 정식 명칭이 좀 깁니다. 그렇죠.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이 법을 보통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공직자 등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그 공공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 30일 날 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한테 부정청탁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공직자들이 그런 부정청탁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기존에는 공무원이 만약에 뇌물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네. 이 법은 그런 직무 관련 여부와 관련 없이 매년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예.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 처벌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네. 될 사안인 거잖아요. 자,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카네이션 꽃 한 송이나 캔커피 하나 더 주기가 좀 부담스럽다, 문제가 될까봐 뭐 아무것도 일체 행사도 하지 않는다,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찌 보면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을 보면 여전히 뭐 저 어머니가 준 선물 받는다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황 변호사님. 네.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은 공직자 등입니다. 예. 그래서 공직자가 해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 등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가 문제인 건데, 예. 기본적으로 공무를 보는 공무기관은 당연히 공직자에 포함되니까 공무기관은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학교와 언론기관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라고 했을 때에는 대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 그 재직하시는 선생님이라든지 예. 교직자분들 안 되시고요. 아울러 언론사 같은 경우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방송, 신문, 잡지에 이르기까지 언론사 종사자분들에게도 똑같이 김영란법 적용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 공식 유치원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적용 예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알기로는 3만 원 이하면 괜찮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29,000원 메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해진 액수만 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박 변호사님.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청탁금지법상으로 1회에 100만 원, 예. 연후에게 300만 원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일정한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사교적인 의뢰, 예. 뭐 기부를 하거나 부조를 하거나 네. 어떤 사회 그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상으로 시행령에 정해놨습니다. 그 금액은 음식물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3만 원, 네. 그다음에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인데 예. 화환 조화는 10만 원,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도 5만 원이지만 일정한 조건의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선으로 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말씀해 주시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뭐 화환이나 뭐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 너무 금액이 네. 적어서 이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예, 이 금액을 맞습니다. 좀 늘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부정청탁금지법에 처벌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황 변호사님 어떨 때일까요? 예, 김영란법이 사실 좀 어려운 편이죠. 어디까지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좀 헷갈리는 좀 부분도 애매합니다.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사기업에서도
밥값을 내주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 뭐 커피를 같이 내가 내겠다고 하면 더치페이로 가자고 예.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 예외 규정에 대한 해석이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도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라고 해서 사회상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예. 사회상규 부분이 애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되거나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 내 결혼 상대방이 공직자인 배우자다. 네.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분에게 당신은 공직자니까 어떤 예물도 할 수 없어.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결혼을 앞두고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공기업 직원이나 교사가 포함된 친구들끼리 술을 마셨다가 한 사람이 술값을 계산한 경우, 그러니까 친목도모의 경우 이런 예. 경우는 괜찮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게 마련인데 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유권 해석 사례집에 담은 사례에 의하면은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정도라면은 가입 기준을 따지지 않고 허용이 된다고 하고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을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 정도를 주는 것. 그다음에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선생님에게 꽃과 카네이션을 주는 것. 네. 그다음에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승의 날에 손편지와 카드 정도를 주는 것 정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애매하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예를 좀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조건 선물을 준다고 해서 뭐 또 밥값이나 술값을 낸다고 해서 이게 일단 위법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아까 그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그 법령 그다음에 또는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 이 네. 경우에가 애매한 사회상규의 기준인데 네. 실제로 어떤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례는 정년퇴직을 앞둔 상사의 퇴직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네. 그 직원들이 20명이 5만 원씩 걷어서 100만 원을 모아서 예. 98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주면서 2만 원의 꽃다발을 준 경우 예. 이 경우에 대해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돼서 이게 이제 법원에서 네. 기소가 돼서 판단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직장 상사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 부하 직원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이거를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부정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위반이 아니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어떤 유권 해석을 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교 회장이나 반장이 대표로서 카네이션을 3만 원, 뭐 5만 원 이상의 큰 카네이션을 줬다고 예. 하더라도 이거는 스승의 날의 기념으로 서로 간에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 맞아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 뜻의 취지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의례로서 네. 고마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예, 있는데 맞습니다. 네. 좀 이런 것까지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작은 선물조차도 그 씨앗을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가 담긴 거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금전적인 것만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담긴 손편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부정청탁금지법과 사회상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